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전이 전현직 의원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의원인 최이백 예비후보에 이어 신영대, 김의겸 국회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가리에 나섰습니다. 축사 매입을 완료한 왕궁축산단지 생태보건 사업은 사유지 매입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올해부터 이 일대에 대해 생태보건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이 사유지여서 사유지 매입이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제곱미터 가까운 사유지 매입비가 커 국비 확보 등 부담이 무겁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3일 밤 10시 16분쯤 익산 한라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지난 3일 남원에서도 화재로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낮은 구조 접근성으로 노인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이백 예비후보에 이어 신영대, 김의겸 국회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군산 민주당은 3파전이 예상됩니다. 오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군산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나란히 등록한 신영대 김의겸 의원. 앞서 최이백 예비후보는 지난달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전수미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자 검증을 위한 마지막 공모에 신청하지 않으면서 군산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 전 변호사는 고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당이 원하면 접전 지역에 출마해 여당 후보와 맞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군산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3명의 전현직 의원이 경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영대 예비후보는 군산조선소 제가동에 물꼬를 트고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등 현직 프리미엄으로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군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에 맞서 비례대표인 김의겸 예비후보는 4년 전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흑석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도하차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에서도 문제가 없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신영대 예비후보와 격돌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군산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큰 인물, 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큰 인물, 큰 정치를 펼쳐보겠다 이렇게 자부하고 우리 군산 시민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최이백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전 비례대표를 역임한 후 민주당에 복당한 뒤 군산 국회의원에 첫 도전합니다. 군산에 대한 경제와 정치에 대한 퇴보에 대해서 결국은 평가하면서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군산 시민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김의겸 최이백 예비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이 본선행인 만큼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다음 달 초까지 경쟁력, 적합도 조사와 면접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심사 후 경선은 다음 달 설 명절 전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올해 새만금 신항건설 예산이 지난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새만금 신항건설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53억 원이 감소한 1,628억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시설별로 보면 항만 물동량 처리를 위한 자파와 크루즈 겸용 각 1개 선석 축조 공사에 920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북측 방파 호환과 관리보드 축조에 142억 원, 항로와 박제준설에 1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도내 외국인 투자 규모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북은 44개 기업에 9억 1,600만 불 가운데 군산이 18개 업체 5억 1,700만 불로 가장 많았습니다. 군산에 투자한 업종별 외국인 기업은 도소매 유통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화공 3개, 연구개발, 식품, 환경 등이 각 1개 업체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2개로 가장 많고 홍콩이 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익산시가 원광대와 협력해 농생명 바이오 분야 지역 인재를 양성합니다. 시는 오늘 4년간 42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원광대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20여 개 업체와 이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역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인력을 양성해 기술 고도화와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 연구 인프라 융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시민넷이 오늘 발표한 전국 자치단체 인구 변동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새 익산시는 24,026명이 줄면서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8.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광명과 태백, 통영, 삼척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39.31%를 기록한 과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군산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익산시는 낮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자치단체 수의계약 비율을 보면 익산은 29.9%로 전국 평균인 31.8%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군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7.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축사 매입을 완료한 왕궁축산단지에 대해 올해부터 기본구상 수립에 나서는 등 생태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 대상지의 절반 정도가 사유지여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사업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조구 기자입니다. 축사 매입이 완료된 왕궁축산단지. 이곳은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생태복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정북연구원에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맡겼습니다. 생태복원 대상지역은 전체 178만 제곱미터. 이 중 환경부와 익산시가 사들인 축사는 94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나머지 84만 제곱미터는 관련법상 매입을 할 수 없어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법에서는 축사와 잔여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전이나 닭이나 용 같은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어요. 사유지가 상당해 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생태복원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익산시는 사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발 제한구역 지정 등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주 설득과 그에 따른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 규모는 1,000억 원 이상. 이럴 경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를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179만 제곱미터 전체가 저희 사업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유지가 거의 반절이다 보고 축사 매입으로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이 90% 이상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왕궁축산단지. 이제 생태 환경이 복원된 정원형 녹지 공간으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사유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상가 활성화 사업에 익산 2곳, 군산 1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북중기청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익산 매일시장과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고창 전통시장 등 모두 13곳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35억 6천만 원을 들여 공동 마케팅과 상인교육,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면 제9대 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면서 각 의회마다 하반기 원구성이 이뤄집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부터 이틀간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또 익산시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틀간 제262회 임시회를 열어 하반기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익산시의회가 오늘부터 올해 첫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 익산시의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합니다.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최재현 의원은 공직사회부터 일, 육아 병행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했고, 정영미 의원은 익산시의 청년 정책과 조직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중선 의원은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필요성을, 오임선 의원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도내 어울림학교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97곳과 교육과정협력형 20곳, 학교와 마을협력형 7곳에 올해부터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23곳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울림학교는 농어촌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작은 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16분쯤 익산 함라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지난 3일에도 남원에서 단독주택 화재로 노부부가 숨졌는데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낮은 접근성으로 노인들의 안전에 비상불이 켜졌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함라면의 한 단독주택. 주택 건물 2개 동과 창고가 새까맣게 그을려 있고 지붕은 절반 이상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16분쯤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발해 1시간 30분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89세와 88세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노부부가 거동도 불편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직이 괜찮은 게 후딱 빠져나오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탔어.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지난 3일 남원시에서도 노부부가 화재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도내 화재 사망자 36명 중 60세 이상 사망자는 22명으로 61%를 차지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은 골든타임 7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도 낮은 편입니다. 최근 3년간 골든타임 7분 이내 도내 소방차 도착률을 보면 전주 등 도심 지역은 69.9%, 완주, 진안 등 군 지역은 46.6%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소방차 도착률이 20% 차이 납니다. 농촌 고령화와 낮은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의 안전도 불안해졌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에서 70살 이상이 20대보다 10만 명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내 70살 이상은 29만 3,330명으로 19만 813명인 20대보다 10만 2,500여 명이 많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4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군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전기시설을 들이받아 정전이 발생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24분쯤 군산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위 전력 차단 시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수송동 일대 상가 등의 전력 공급이 끊겨 1시간여 만에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53%로 측정됐습니다. 익산시가 신축 주택 공사를 점검합니다. 시는 시공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 16곳 중 공사가 중단된 임대아파트 한 곳에 대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환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대시양 아파트의 건설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대해 현장 관리를 통해 준공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추진하는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청년마음건강센터 분소가 군산과 익산에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는 올해 군산과 익산에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 분소 2개를 개소해 지역별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34세라면 마음건강 클리닉,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15일 오전 8시 13분쯤 정읍시 태인면 왕림교차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뒷좌석에 있던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25톤 트럭이 직진하는 1톤 트럭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연인이던 마트 직원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김제 시의회 A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 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스토킹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의원과 해당 여성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됐으며 이후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 공모가 역대 최다 출품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달 동안 제25회 국제경쟁부문 공모를 집행한 결과 81개국에서 747편의 영화가 접수됐다며 전년보다 143편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출품작 중 아시아 영화가 403편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이란이 110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일에서 10일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해 전주시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전북도가 이달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나 유족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로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만 원, 장제비는 공헌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명예수당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월 10만 원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귀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주택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여 희망자 또는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최근 5년 이내 어업,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비어업인입니다.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필요 서류 구비 후 군산시 어업진흥과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난 11일자 익산 아파트 곳곳 난리란 재하 기사 중 시공사인 S건설이 자금난으로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우선 수익권자가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장기화될수록 입주 예정자 피해는 커질 전망입니다. 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피렌체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사용 검사 후 올해 1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후분양 아파트로 아직 청약을 진행하지 않아 입주 예정자가 없습니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계약 이전에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 계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 피해가 생길 여지가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춘포면 축구회가 라면 36박스, 화장지 36개를 춘포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축구회 회원 58명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한 기탁품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36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쇠보레 군산서비스센터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써달라며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구암동에 소재한 쇠보레 군산서비스센터는 구암동 착한 가게 2호점으로 매달 정기적인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경로당 소파 기증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9도에서 9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